안녕하세요. 일산 주엽동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콜투콜을 정식으로 나간 지가 2주가 됐어요. 2주가 이제 좀 넘었네요. 2주 동안에 제가 총 만나본 분이 한 17명 정도 되고 콜드콜은 한 500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본 게 처음에 만났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콜투콜 자체도 좀 무서웠고, 그리고 막상 돼가지고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콜드콜 전화를 하면 일단은 거절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그러지만은 생각보다 또 잘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만나러 갔을 때 제가 부동산을 이제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그냥 뭐 반갑게 맞이하는 것보다 그냥 떡더럼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지만은 이야기가 해 나가면서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째, 제가 부동산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지금 한 30분 정도 지금 상담을 하다 가신 분이 있는데 집을 이쪽에서 평생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집을 팔고 좀 덜한 데로 가면서 그걸로 뭔가 그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집을 꼭 팔지 않고 전세 놓고 전세에 가셔도 되는데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매스컴에서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경험이 없거나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거는 정말 고정관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틀리고 산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이런 공부 콜드콜이라는 게 있는 것도 당연히 몰랐고, 콜드콜로 이렇게 사람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거고, 그랬기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렇게 푸시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걸로 제가 추측을 해서 많이 해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앉아서 우리가 저희는 전화를 지금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양권도 했었고 또 입주장도 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분양권이나 입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지, 하루에 100통, 특히 지금 뭐 우리가 특히 시행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많겠지만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런 무작위 콜드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무작위 부동산의 콜드콜은 어느 정도 전화번호를 다 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화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거였고, 그리고 분양 그 입주장 또한 그 분의 적어도 이 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건을 내놓아라, 그리고 뭐 물건을 이거는 사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늘 전화하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달랐어요. 일단 다른 게 정말 무작위로 했을 때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그냥 거절이 아니라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뭐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막상 50통을 했을 때 한두 통이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오히려 제가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좀 당당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문 열고 들어간 것보다 일단은 제가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도 그래도 거절은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질문이라는 게 별로 많이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학장식 질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고르식 질문이 뭔지, 학장식 질문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늘 경청을 하고 살으라고 하면서도 실은 경청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더 내 말을 많이 했고, 남들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데 나를 더 많이 어필했고, 또 나보다는 제 자녀, 제가 자랑할 게 저는 딸밖에 없었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딸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모르게 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어필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보일 수 있는 게 저희 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내놓을 게 없었고, 그리고 뭐 제 신랑에 대해서도 저는 말할 게 없었고, 아들에 대해서도 크게 말할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보통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게 저희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국가장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고, 또 얼바니 쪽에서 취업을 해서 다니고, 저희 딸은 영어, 뭐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어,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이제는 알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낯이 뜨겁기도 하고요. 저에 대해서 어필할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에 대해서도 조금씩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질문이 없고 경청도 잘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경청할 줄도 알고, 지금은 거의 이야기를 할 때 6대4 정도 하고, 그리고 제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저의 삶 이야기, 상대방이 삶 이야기, 이러면서 1대1로 그냥 들어가는 거. 예전에는 아들, 딸은 있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뭐 남편은 뭐 하느냐, 보통 이런 수다 같은 질문을 하고 서로가 티깍티깍 했다면, 지금은 지금 현재 일에 만족을 하느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니까 이야기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 정도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어떤 사람도 포옹할 수 있는, 포옹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 그럴까, 경계하지 않는 이런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제도 그 MF 케어에서 싱크 어게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틀림을 인정했을 때 기쁘다는 거. 어,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틀린 게 뭔지도 몰랐고, 음, 근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틀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틀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것도 처음에 제가 시간 대표님한테 그런 고통이라는 걸 느껴봤을 때는 명치 끝이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사람인데 고통을 즐기겠어요, 솔직히. 하지만은 그 고통이 오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게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꼭 고통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인내하고 살 수 있었던 게 음, 저희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성향 자체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짜여진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뭔가 음, 노력을 그래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삶하고 별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런 공부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보다는 지금은 다음에는 저에게 어떤 게 또 들어올까, 또 어떤 게 꺼내질까, 그게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이것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과연 내가 변할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고, 음, 제가 저에 대해서 다 몰랐기 때문에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어, 아니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것도 알게 되었고, 하지만 제가 무지해서 그걸로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 무지함을 채워갈 수 있는 저의 멘토 선생님이 계셔서 안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야 이런 책들을 좀 보게 되고 뭔가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에 대해서 읽으면 그 책의 액면 그대로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조금이나마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어렴풋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이게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11월, 12월이 가장 불경기예요. 11월에는 이제 수능이 있고,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약속도 많고, 그리고 아직은 뭐 직장도 인사 이동이 없고, 아이들 학교도 아직 배정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뚜렷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덜 하거든요. 그거를 20년 가까이를 해왔으면서도 제가 제 삶에 그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예전에 명확성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명확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적어도
궁핍하게는 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걔네들 저처럼 힘들게 사는 인생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저의 명확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삶의 목표를 해보고 살지 않아서 저의 생각이 뭔지, 저의 명확한 목표가 뭔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대답은 그냥 항상 저희 아이들 그게 대해서 목적,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저의 지금도 명확한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잘 못 정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성이 이제 좀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변화돼서 가야 될지, 그게 정확한 목표의 끝점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잡히는 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 목표를 크게 둔 것만 생각을 하고 갔다면, 크게 생각한 목표는 크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길목을 다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어떤 골목을 지나서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자꾸 찾다 보니까 그 목표의 끝점은 제가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가다가 또 그게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딱 정하면 그 목표대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정답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이는 정병님에서, 이제는 정답을 정말 찾아서 그냥 정답이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면 또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정답이 예전에는 사지성다형에서 하나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세 개만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예 답이 없을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은 참 멀기는 하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재미만 있게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언제 이제는 명치 끝이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명치 끝이 아픈 그 대못은 제가 뽑았으니까. 하지만 뽑을 때마다 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좌절의 순간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의 또 이런 무지함을 제 스스로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제 자신한테도 채찍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지만, 이런 가정 하나하나가 저를 성찰시키고 앞으로 가는 길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 앞에 앉아서 주저리 하기는 하지만, 실은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자신한테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또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또 주저리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고착된 사고로. 제가 20년 이렇게 부동산 자영업을 한 걸 가지고
제가 굉장한 뿌듯함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는데 실은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은 자신이 없어서 알려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롭게 뛰어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지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앞에서 20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아무리 제가 수다쟁이라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말을 많이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고 앉아 있고, 또 손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할 말이 예전에는 제 위주로 했던 말들이 손님의 위주로 제가 경청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요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또 하나 큰 거는 저랑 같이 제 옆에 있는 저희 실장님, 정말 이쁘고 멋진 아이거든요.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PCM이나 아이스강 대표님이나 MF 케어 이런 것들을 갖다 교육을 받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이렇게 주저리 저의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더 많이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 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같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우리 시장님한테 그래도 끝까지 본보기는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되고 어, 제가 우리 시장님이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소장님은 참 좋은 어른이에요. 그 표현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좋은 어른이란 표현을 사실 39 먹은 입에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살면서 얼마나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봤으면 그냥 보통 사람인 저에게 좋은 어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앞에서 조금은 더 정말 이렇게 세상에는 좋은 어른이 그래도 더 많아. 보통 사람들이 좋은 어른이야. 이런 거를 좀 인지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어, 멋진 아이들도 정말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을 참 많이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영도 가르치고 수영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대학교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속으로 일찍 끼어들어서 그 안에서 어른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어른들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어른들에 대한 그 안 좋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그 아이가 정말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성숙된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또 하나의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이 저한테 특별한 해라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오로지 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콜드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 부동산 상품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동산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제가 사람들 안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많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난 거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거저 되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또 아이스강 대표님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분인데, 제가 분명히 저를 받아줄 때 제가 얼마나 저를 깨부셔야 될지를 아마 알고 계셨을 건데, 저만 모르고 천진난만했을 것이고, 대표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많은 걸 깨부셔야지 제가 그 아래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쨌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 주시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어쨌든 그 아래서 깨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멘토, 나만의 그 멘토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춥네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